제 성격 알다시피 뭐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원인 인생인데.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또 이제 불안불안하다는 거지. 저는 또 분명히 뭐 결국은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 같은 거야. 죄송한데 이 일을 한 몇 년 하면요 딱 학생들 뭐랄까 관상이라고 하면 제가 교회 다니니까 관상은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있어. 사실 보면 좀 그러니까 이 학생의 어떤 행동을 보면 뭔가 성적이 예상이 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오는 친구여도 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겠구나.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중학생 때는 다 100점 맞는 친구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금씩 안 하면서 어느 순간 멀어지면서 그러다가 대학도 그냥 뭐 못 가진 않아. 가긴 가는데 뭐 어영부영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고1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자, 조금만 일찍 와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고등부 수학은 한 달 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일단 문제 풀어오신 것 중에 원래 질문부터 받을게요. 그냥 지난번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뭐 질문이 많을까 싶긴 해요. 자, 뭐 배웠냐면 부등식 배웠고 앞에 나오는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문제를 보시면 뭐 그런 문제 있죠. 뭐 A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그런 식이 나오면서 좀 약간 이제 느낌은 이상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배운 대로 푸시면 되고 가끔 특수한 뭐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운 게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방정식이랑 비슷해요. 둘 다 만족하는 걸 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돼요. 그려보시면 겹치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드린 게 그 연립부등식 관련 추리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 그 부등식 관련 추리 문제가 있어요. 걔를 추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수직선 위에서 그리시면서 뭐 정수가 뭐 3개다 뭐 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그릴 타이밍에 추리를 하시면서 부등식의 뼈대 만드시고 꼭 마지막에 눈 체크까지 하시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정식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쉽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 있는 활용이랑 제가 지난번에 원래 못했던 그 앞에 방정식 파트에 부정 방정식이란 거 잠깐 소개드리고 절대값 부등식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차 부등식 하면 2차 부등식은 한 2-3번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아요. 2번은 그러니까 제가 그럼 봐봐. 요즘에 조금 나름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린트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걸 이번 시험은 어려운 건 조금 덜 하더라도 좀 더 기본기로 돌아가서 근데 실제로 시험 범위가 기본기가 중요해요. 뭐 함수도 그래프 그리는 거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거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중요하니까 좀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생이 질문 있는 것 같은데 32번 일단은 여기 본인 틀린 거 나오시면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2가 좀 많네요. 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이 문제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봤어. 소랑 쉬어볼래? 지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좀 냉정히 말할게 고민을 안 하고 하는 질문은 솔직히 질문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봤자 어차피 고민 안 하면 그건 여러분들께 안 돼. 그러니까 고민을 해본 친구는 어디 막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아파요 그러면 저기 뭐 MRI 찍을 수도 없잖아요. 뭐 수학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1차 부등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해라는 말 나와 있고 뒤에 봤더니 해가 뭐다? 모든 실수다. 요게 제가 한 말 중에 특수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이 컨셉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요 컨셉이 아마 나온다면 나올 거예요. 다시 그냥 1차 분식은 안 나올 거야. 나온다면 이런 건데. 자, 어쨌든 해라는 말 보이니까 한번 전개해서 정리까지 해볼게요. 자, 전개하시고요. 자, 반대편 2항에서 정리까지 하시면요. 밑에 쓸게요. x가 있는 거랑 x랑 없는 거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동진아 맞아? 일단 제가 뭐 아직 뭐 이해할 수 없는 거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인데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린트에 있는 몇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특수한 애가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자, 이건 이제 외우세요 앞으로. 자, 1차 분식의 특수한 애는요. 첫 번째 도입부가 요 자리가 0일 때 할 때는 자, 다시 요 자리가 0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 x가 지워지면서 어떤 특수한 애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기본 문제를 풀어보시면. 즉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여기가 0이구나 라고 두고 자,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 쓸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제 그 다음은 요 자리가 중요해요. 요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해가 없기도 하고 다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혹시 동진아 자 여기가 이제 0이면요 여기 왼쪽이 0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 기억나? 우리 모든 실수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보통 부등식을 딱 정리한 다음에 참 거짓 특별히 참일 때가 모든 실수 아닌가요? 기억나세요? 제가 참일 때가 모든 실수라고 했고 거짓일 때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모든 실수가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일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혹시 우리가 이 자리가 언제일 때 참인 줄 아세요? 자 여기가 0이잖아. 이 부등식이 되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어쩜 말 그대로 아니에요? 0보다 작아야지 참인 거잖아요. 이 자리가. 어쩌면 거기서 부등식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여기가 참이 되려면요. 이 자리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음수가 돼야지 0은요. 항상 음수보다 크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이 문제 원래 풀기 전에 기본 계산 문제 몇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참거짓 나오는 그 흐름을 기억하면 그 문제에 왔다 갔다 문제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 두 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두 개 섞어서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혹시 요거 이해하셨나요? 네. 자,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요거 지금 구해놨잖아요. 자, 구해놓은 기념으로 한번 B 자리에다가 4A를 대입해볼까요? B 자리에다가 4A를 대입하자. 대입해볼게요. 자, B 자리에다가 4A를 대입하면요. 요렇게가 성립해야 되거든. 혹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A가 음수란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이게 지금 요게 된단 말은 자, 이거 지금 둘 다 참이거든요. 그럼 대입한 것도 참이 돼야 돼요. 동진아 언뜻 보기에는 8A가 더 커 보이잖아. 이게 된단 말은 A가 음수면 이게 돼요. 예를 들어 A가 -2면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의 부호까지 추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 그럼 자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묻는 거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가 대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시면 요거의 해를 구해라 나왔으니까 B 자리에다가 4A를 대입할게요. 자, B 자리에다가 4A를 대입하시면 대입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반대편 2항 해보시면 동료항끼리 정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얘가 필요해요. 양쪽에 A를 나눌 타이밍에 부등호 방향 중요하니까 양쪽에 A를 나눠보시면 자, 음수니까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일이나? 방향 바뀌겠죠. 그래서 아마 요게 정답일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1차 부등식은. 왜 그게 아니면 낼 이유가 없어요. 다시. 요게 이제 1차 부등식 관련 특수한 해 같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 모든 실수 혹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특히 언제? 자, 하나 외울게요. 이제 요 자리가 0으로 시작할 때예요. 저기가 0으로 시작할 때 일단은 특수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실수가 난다는 말은 참이 대하니까 그럼 요게 참이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야. 여기가 0이 되면 요 자리가 음수가 돼야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반대로 해가 없다라고 나오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요 자리가 0 이상이다로 바뀌면 이제 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보 두 개가 나옵니다. 정보 두 개가. 그래서 요거를 섞어버리죠. 저는 이제 섞은 거예요. 이 두 개를 한번. 섞어서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두 개를 섞어보시면 A에 관한 힌트를 추가로 알 수가 있어요. 아, A가 음수구나. 즉 이걸 만족하려면 A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입해서 정리해보시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바뀌면서 정답이 나와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30번 문제는 하나 풀어줬을 건데 그 문제랑 같은 느낌의 문제예요. 이 흐름을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이 흐름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시고 시험이 이제 잠깐만 능동고도 시험 6월 말이니? 6월 마지막 주? 다 똑같네요. 이번에도 대부분 학교가 6월 마지막 주고 중학교 중에 7월 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한 달 남았어. 한 달 조금 넘게 한 2, 3일? 33일? 저희 시험 대비는 다음 주부터고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할게요. 과목에 30분 일찍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생님이 처음인데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렸나요? 화요일 목요일 날 5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네. 똑같아. 너는 좀 늦으면 미리 연락 주고. 질문하세요. 52번 갈게요. 자, 오늘은 질문 먼저 받을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늦지 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연립부등식 추리 문제네요. 일단 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혹시 승모양 요것도 연립부등식으로 보이세요? 요런 꼴도 존재합니다. 그럼 혹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분리해서 정리까지 해보셨겠네요? 맞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분리해서 정리해 보시면요. 여기 나와있네. 첫 번째 부등식은 여기 쓸게요.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7분의 6k 더하기 4보다 작고 두 번째 부등식은 x가 3분의 6k 빼기 10보다 크다 나왔어. 일단은 요거 실수한 건 없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재밌게도 보통 제가 지난번에 풀어드린 문제는 둘 중에 한 개는 다 나와 있었잖아. 근데 둘 다 없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뒤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도록 해를 갖도록 해달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자 보세요. K가 뭔지 몰라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이 친구 수직선의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 자,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처음 보이고 여러분들이 모양을 알아요. 대충 얘는 뭐 이런 모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K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사실 밑에 거 그려보시면 얘는 반대로 뭐 이런 모양 같은 게 나와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즉 이거 두 개를 그릴 거고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게 해지. 그럼 해를 갖는다는 말은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겹치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즉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대충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해를 갖는다. 여기서 똑같죠.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여기 치우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부등식의 뼈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일단 겹치는 거 확정이네요. 해가 생기죠. 맞아?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는 체크하라고 했잖아. 승우. 자, 혹시 이 문제 는 될까요?
두 개가 여러분 는일 때 언제인 줄 알죠? 딱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도 해가 있나요? 해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는 특수한에 해 없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빵빵 뚫려 있는데. 다시 지금 제 질문이 뭐냐면 이거 해 있나요? 이건 해가 없지 않아? 이런 모양의 해가 있으려면 둘 다 는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즉 이게 는 되면 이런 모양인데 이 모양은 해가 없는 거야. 이해돼? 어려운 말인가? 지금 는 체크하란 말은 이거 두 개가 같은 데야. 뭐 예를 들어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 5로 갔다고 쳐봐. 아무거나. 저거 해 있어요? 없어 보이는데 체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추리 문제를 좀 하면 그냥 나중엔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 사실 어떤 게 나와도 겁이 안 나요. 어차피 이렇게 풀 거거든.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그 어떤 멘트가 바뀌어요. 뭐다, 뭐 저식이다. 그럼 그냥 적당히 추리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혹시라도 둘 다 K가 있어가지고 못 푸는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해를 갖는 거는 사실 뭐 둘 중에 한 개도 몰라도 이런 그림이 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지금 아직 승호는 는 체크가 조금 감이 없는 것 같아. 참고로 이 는 체크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어요. 나랑 있잖아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는 체크는 같다고 둬도 말이 되냐는 거예요. 혹시 이해했어? 는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승호야, 이 문제가 만약에 는이 되려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는이 있을 때밖에 없어. 둘 중에 한 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또 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요 근래 하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여기는 그 은근히 내용이 많지가 않아. 그냥 풀면 돼. 뭐 풀면 끝이야.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2차 부등식을 푸는 것도 맞는데 2차 부등식에도 여러 문제가 있거든. 추리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 컨셉은 추리하는 문제가 좀 다 어려워. 웬만한 문제는. 그 방정식에도 뭐 해가 뭐 2개 있다. 그런 문제. 여기도 뭐 이런 문제. 해가 있다. 2차 부등식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해가 뭐 모두 실수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런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컨셉을. 자, 또 자, 지금 시간 20분입니다. 일단 30분까지는 질문 받겠습니다. 동진아 또 질문해봐. 56번이요. 가볼까요? 자, 56번 문제도 추리하는 문제겠는데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2개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아마 숙제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정수를 건드리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수가 누군지까지 보통 알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자, 일단 한번 또 역시나 한번 이거 풀어는 보셨나요? 둘 다? 정리는 해봤어? 제가 좀 시간 없으니까 정리하고 보고 쓸게요. 자, 위에 거 정리하시면 자, 56번 문제입니다. 자, 위에 거 정리하시면 여기 쓸게요. 3분의 2k-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밑에 거 정리하시면 8분의 7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문제는 뒤에 읽어봤더니 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에 관한 힌트를 주는 문제라는 거야. 추리를 하라고. 자, 어쨌든 한번 추리해볼게. 자, 수리선 그려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 그려보시면 이거는 확정이죠. 자, 8분의 7보다 작기도 해야 되고요. 자, 연립이니까 둘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분의 2k 빼기 1 일단 뭔지는 몰라도 여기는 아닐 거예요. 해가 있어야 되니까 왼쪽 어딘가쯤에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있을 건데 자, 여기 사이에 동진아 뭐가 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음의 정수가 2개 들어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혹시 음의 정수 누구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누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상황을 보니까. 누가 들어있어요? 자, 혹시 음의 정수가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잘하는데 그거예요. 왜냐면 근데 여기가 양수니까 추리할게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 그럼 두 개는 여기까지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쯤에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보통 뼈대가 만들어진다고요. 보통 이런 뼈대가 만들어져. 이제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뭐 체크해라? 는 체크 들어갈게요. 혹시 동진아, 여기 있는 오른쪽 는 체크해볼까?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음의 동수가 2개 포함될까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상상해 보시면 2개가 들어가. 2개가. 여기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점은 왜 안 돼? 여기가 마3이면 음의 동수가 몇 개 포함돼요? 얘 말고 얘도 포함이 돼버려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능체크까지 하시면 이게 정답이고 얘를 정리한 게 정답인 거예요. 혹시 얘는 정리할 줄 아세요? 양쪽에 3, 3, 3 곱하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끝이 납니다. 또 그러니까 제 설명 들으면 똑같아. 나 한결같이 할 거야. 너네 시험 전날까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역할인 거고 너네 역할은 많이 풀면서 나름대로 더 느낌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듣고 이게 뭐 숙제라던가 반영이 안 되면 공허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믿잖아.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너네 경험해보면 이제 믿나? 이번 첫 시험 경험해보니까 믿나요? 만만치 않은 거?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150점. 앞에 거네. 123번 이거? 일단 오늘 거는 질문 더 없나? 사실 이런 좀 밀린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좀 일찍 와서 질문해 주는 건데 혹시 오늘 거 질문 더 없나요? 미안. 일단 오늘 거 먼저 받을게요. 요건 제가 시간 안 되면 쉬는 시간 따로 구하낼게요. 일단 오늘 주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거 먼저. 29번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그 문제랑은 좀 다르구나. 얘는 특수한 애가 아니죠. 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어쨌든 보시면 1차 부등식이에요. 혹시 이거 가연아 1차 부등식으로 보이세요? 일단 뭐 x가 들어있잖아.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2 때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a, b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반대편 2항에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반대편 2항에서 이렇게 2항을 했고요. 뭔가 조금 더 하고 싶네요. 자, 뭐 하고 싶냐면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원래 여기서 있잖아. 이제 양쪽에다가 얘를 나눌 차례 맞아요. 원래 그러면 끝이 나, 이 문제가. 이제 나눌 차례인데 나눠볼게요 그러면. 자, 나눌 차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고민이 뭐지? 가연아? 나누기를 했잖아. 이제 이때 딱 뭘 고민해 보통? 예를 들어 이게 숫자였으면 양쪽에 2를 나눌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지금 얘랑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쪽에 2를 나누면 그 다음 항상 무슨 고민하세요? 자, 부등호 방향 아니에요? 부등호 방향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방향은 나누는 요 숫자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지금 어차피 이 문제는요. 지금 제가 양쪽에 나누기 있잖아요. 그럼 너가 바로 알아볼 거는 이 친구의 부호를 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궁금한 건 부호입니다. 얘 부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호를 알려주려고 요 조건이 나가는 거야, 지금. 저 조건이 아마 부호를 알 수 있는 조건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자면 요거 A, B로 묶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묶어보시면요. A랑 B가 둘 다 음수고 A가 더 약수입니다. 그럼 얘네 둘은 음수고 음수고 얘 부호 먼저 아세요? B 빼기 A는 부호가 뭘까요? 양수겠죠. 세 개를 곱하시면 부호가 뭐예요? 양수겠죠. 즉 부호 체크를 해야 되지. 첫 번째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렇게 끝내면 답안지랑 다를 거예요. 좀 더 간단히 되는지 항상. 자, 다시 한번 얘 A, B로 묶을 수 있고요. 위에 있는 거 센스 있게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 아닌데요. 센스가 없었네. 그냥 있네요. 이렇게 요거죠. 여기서 약분까지 되니까 즉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이제 이렇게가 아마 정답일 거예요. 일단은 정답이 일단 안 예쁜 거는 A, B가 들어있는 걸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1차 방식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던가 혹은 바로 위에 있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까 오른쪽에 32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푸는 건데 A, B라고 나와 있지만 똑같이 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다르죠? 고등부 제가 아마 이 책 제일 처음에 그 말 했을 거야. 고등부에서는 앞으로 문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때는 기껏해야 X 정도. 여기는 문자가 뭐 A, B, C 엄청 많은데 근데 어쩌면 마음가짐은 이런 A, B는 사실 숫자랑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X거든요. X에 대한 공식이니까.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숫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상상해봐. 내가 숫자는 어떻게 하지? 상상하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또 일단 앞에 거는 승우야 미안한데 좀 이따가 해줄게. 알겠지? 혹은 너한테 이게 큰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좀 일찍 와도 괜찮고. 큰 부탁. 정말로 다른 학년, 다른 반 중에는 막 다른 날 일찍 와서 막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대학 잘 가더라. 말했잖아. 처음에 7등급 받은 친구가 좋은 대학 가더라고. 아니 7등급은 아니잖아요. 자, 질문하세요. 자, 없으면 일단은 오늘 건 더 없는 건가? 동진아? 네. 할 수 있겠어? 리얼리? 오케이. 자, 그럼 1분 뒤에 일단 오늘 진도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2차 부등식 전까지는 다 끝을 낼게요. 2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야. 잘 따라오세요. 다들 혹시 프린트 가지고 오셨나요? 프린트? 제가 아마 요 근래 프린트를 2개 드렸는데 오늘 그거 2개 다 필요한데 자, 일단은 지금 일단 할 내용은 지난 시간 프린트, 연립 부등식 있는 프린트 한번 꺼내보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연립 부등식 화요일 날 드린 프린트 앞에 보신 표지가 있습니다. 화요일 프린트 한번 꺼내보시면 오늘 그 뒤에 남은 걸 다 확인할 겁니다. 화요일 프린트 한번 꺼내보세요. 자, 승우야 시작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활용입니다. 활용이고 사실 이 활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새롭지 않잖아요. 너네가 뭐 얼마 전부터 활용을 자꾸 풀고 있는데 사실 뭐랄까 느낌 자체는 중학교 때랑 달라진 건 없어요. 느낌 이미 알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마지막에 묻는 거 X라고 두고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데 이제 달라진 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식의 모양이 이번에 배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3차 방정식, 연립 부등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9번입니다. 자, 뭐 이건 사실 그냥 숙제로 넘겨줘도 그냥 너네가 할 수 있는 정도이네. 자, 일단 한번 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 59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식 정도라도 세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못 푼 거는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쩌면 중학생도 이 정도 식은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도 뭐 푸는 건 다르지만 식 세우는 거는 뭐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스토리는 중학교 때 되게 유명한 스토리예요. 뭐 한 개 얼마짜리 과자, 한 개 얼마짜리 사탕, 뭐 몇 개 살 건데 뭐 그런 어떤 문제 있잖아요. 되게 중2 때 많이 나옵니다. 식 세우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러면 제가 식 세우는 거 글쎄 뭐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읽어보시면 한 개에 1,000원짜리 과자. 사실 뭐 이런 것도 저는요 중학생들 처음 설명할 때는 뭐 뭐라 그림은 아니지만 뭐 한 개의 과자가 1,000원이다. 뭐 이런 것도 밑에 한번 써보라고 시킵니다. 왜냐면 어쨌든 써있지만 더 잘 보이니까요. 다시 자, 사탕은 한 개에 얼마냐면 600원입니다. 요즘 물가는 좀 올라서 이 정도 아니겠죠? 자, 어쨌든 자, 이거를 총 몇 개 산다? 총 15개 살 거예요. 15개.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CU에서 사면 돈이 내야 되는데 금액이 12,000원 이상 그리고 12,800원 이하. 사실 요게 이제 이번에 배운 연립부등식이라 이제 이래서 여기 문제야. 자, 이게 중학교 문제로 바뀌면요 이 한쪽을 안 주면 돼요. 중학교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달라진 건 하나 더 생긴 것밖에 없어.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과자가 몇 개 사야 되니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걸 X라고 두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과자를 시작해 볼게요. X개라고 두면 혹시 승우야 사탕은 몇 개 사는 줄 아세요? 굳이 Y라고 둘 필요가 없이 보통 이제 이런 걸 주면요 반대편은 Y라고 둘 필요가 없어요. 총 15개니까 뭐 이런 흐름 기억나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전체 금액 만들 건데 끝났죠? 한 개에 1,000원이면 X개면 1,000 곱하기 X원이죠. 플러스 한 개에 600원이면 15 빼기 X개면 두 개를 곱하시면 자, 이거에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금액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풀어서 계산해 보시면 X에 관한 부등식이 나올 거고 거기서 최대로 살 수 있는 게 몇 개냐 가장 큰 거를 보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이걸 못 만들 이유가 있을까? 달라진 게 없는데. 자,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60번 문제 식만 세울 거야. 사실은 근데 하나 좀 진지하게 할 게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저게 제가 방학 때 과부족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문제인데 저거는 좀 진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진지할 게 없어. 그냥 잘 하면 돼요. 잘. 그러니까 소위 수학 잘하는 친구 벌써 아마 좀 느낌 오죠. 학교 가보시면 좀 얘 느낌 있구나. 잘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지. 어차피 달라진 게 없는데. 딱 저랑 같은 말 할 거예요. 물어보면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게 보이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중학생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활용은 뭐 특별히 드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이런 말들, 뭐 그림도 그려보시고 마지막에 묻는 X라도 보시고 보통은 시키는 거 잘 끊어 읽고 하시고 하세요.
자, 이번에도 한번 1분 30초면 식 정도 만들 시간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30m 더 긴 요 조건도 아마 쓸 거예요. 자, 직사각형 모양. 자, 하나 그릴까요?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자, 마지막에 요 문장 여기서 또 비슷하게 이제 부등식을 만들겠네. 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00 이상이고 4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마지막에 뭘 구해라?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연립 방정식 활용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이제 파트너가 가로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는 y라고 두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올라가시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30만큼 길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중요한데 잘랐네. 길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동진아 세로가 x면 가로는 뭐라고 그러면 되게? 다들 이 정도로 할 줄 알잖아요. 저런 문장.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둘레 구할 수 있고 풀면 되는 거고요. 뭐 이 정도는 중학생도 식을 쓸 수 있어. 푸는 거랑 별개로. 아시겠죠? 자, 식 완성해 드릴까요? 자,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범위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파트가 연립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등식이 2개 나오게끔.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조금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고 제가 방학 때도 요거는 조금 진지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 여기 있는 유형 자, 하나, 둘, 세 문제가 있고 제가 보통 이제 이런 빈칸 문제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왜? 수학 유형 중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유형이라고. 자, 어쨌든 자, 한번 필기를 해보시는데 요 밑에는 뭐 있잖아요. 저기 위에다가 한번 필기해봐. 자, 이 문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혹시 방학 때 뭐 기억나는 거 있는지. 그러니까 방학 때 좀 많이 벌어놓으면 그래서 편한 거야. 이게 좀 까먹어도 좀 기억나면 좋은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교재에 따라서 과부족 문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이런 문제. 뭐 몇 명 줬더니 뭐 부족하고 몇 명 줬더니 너무 넘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그 당시에 팁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자, 팁 하나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 자, 위에다가 한번 깔끔하게 필기하고 시험 한 달 남았으니까 자, 지금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 이거는 좀 진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산 별표 하나. 자, 이 문제가 보통 과부족 문제라고 불러요. 과, 이제 초과할 때 그 과자고 부족은 너네가 하는 부족이야. 그러니까 넘치거나 모자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를 읽으면 그런 뉘앙스로 풍겨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넘치고 이렇게 했더니 뭐 남아요.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어느 모임에서 선물을 나눠줄 건데 회원 한 명에게 첫 번째 조건 나오네요. 한 명당 5개씩 주면 13개가 남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5개씩 주면 13개가 남는다는 거야. 이해돼? 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요, 약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보통 좀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몇 개씩, 6개씩 주려고 마음먹었어. 하나 더 줄게 했더니 마지막 한 명은 이렇게 선물을 받더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얘는 조금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조금 쉽게 나오긴 했어요. 이것보다 좀 재밌는 건 바로 밑에 문제인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이때 회원 수 어쨌든 뭐 최대는 마지막에 보시면 되고 회원 수를 묻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X명이라고 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는요 팁 바로 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요 팁 그림을 그릴게요. 근데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는 걸 잘 보세요. 약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자, 뭐를 그릴 거냐면 지금 마지막에 묻는 거잖아. 회원 수, 사람 몇 명이지. 자, 사람을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보통 마지막에 묻는 거에 관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지금 X명이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려고 쭉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리실 때 요게 약간 주의할 점이 다 팁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X명이면 어떻게 그래요? 가운데 땡땡땡으로 적당히 퉁치면 된다. 뭐인지 모르니까. 대신에 뒤에다가 그리실 때는 사람을 한 명만 딸랑 그리지 말고 좀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한 몇 명 더 그리시길 바래요. 이해돼? 자, 이 상황은 그림으로 봐야 쉬워. 그리고 자, 시키는 게 맞다면 지금 여기 총 인원은 X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회원 한 명에게 몇 개씩 주면 자, 너 5개 받으세요. 5개 받으세요. 5개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개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면 몇 개가 남는다고요? 바깥에 13개가 남아요. 이 말 맞나요? 그리고 자, 이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야. 혹시 오랜만에 소미야 기억나세요? 여기서 뭘 알 수 있게요? 보통 이 문제는 항상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첫 번째 문장이 이걸 주는 문장이에요. 혹시 혜민아 뭐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선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통 이 문장은요 선물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에 쓸게요. 선물의 개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잘 들어봐. 얘는 생각보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보통 너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선물이 몇 개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봐봐. 5개씩 X명아 다 준 거잖아. 그러면 5 곱하기 X 하면 5X개. 이게 지금 뭐냐면 학생한테 준 개수 맞나? 동진아? 5개씩 X명이니까 5 곱하기 X는 다 준 거예요. 5X개. 몇 개 남았다고? 13개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3 하시면 선물 개수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관계를 줄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필요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자, 선물의 개수가 이만큼이구나. 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에서 부등식도 만들어지고 약간의 추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 자, 하나씩 더 줄게라고 한 거야. 자, 하나씩 더 줄게. 6개씩 줄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추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조금 쉬운 이유가 좀 대놓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밑에 문제가 원래 추리를 해야 돼요. 살짝. 다시. 자, 이 빨간 색깔 문장 읽어보시면 6개 줬더니 마지막 한 명은 얘네요. 자, 마지막 한 명은 1개 이상 3개 이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요. 추리하건데 여기까지는 6개를 온전히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1개 이상 3개 이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맞나요? 동진아 이해했어? 저는 시키는 걸 그림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부등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부등식. 자, 어떻게 만들 마무리 잘 봐. 이제 식딱 만들 끝납니다. 자, 선물의 개수가 보통 이제 이 부등식의 가운데로 가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선물이 총 5x 더하기 13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선물의 개수는 사실 안 바뀌어. 당연히 6개 준다고 해서.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자, 어디를 추리할 수 있냐면 자, 총 x명인데 마지막 한 명 빼고는 확정적으로 6개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 혹시 아연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개 받은 거잖아. 몇 명인 줄 아세요? 맞아. 혹시 여러분들 이거 x 빼기 1명인 거 아세요? 그리고 이 x 빼기 1명은 6개를 받은 거잖아. 즉 말하자면 x 빼기 1명은 곱하기 6 하시면 6개를 정확히 받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알아요. 근데 어디를 모르냐면 마지막에 이 친구가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서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자, 이 부등식을 이렇게 만드세요. 자, 어떻게? 자, 가운데는 전체 개수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이 식을 이렇게 양쪽에 쓴 다음에 일단은 식의 모양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색깔 좀 바꿀게요. 죄송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친구를 몰라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전체는 이건데 당연히 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어쩌면 이쪽이 이제 최소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여기까지는 정확히 아는 거고 일단 거기서 최소 플러스 1이니까요. 그리고 최소
최대는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3까지가 어떤 이제 바운드가 생겨요.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이런 식의 뼈대를 세우면 끝이 나요. 구성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말로 해볼까? 다시 이 문제 첫 번째 문장에 보통 이런 문장을 줄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 친구를 정확히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그게 뭐 문제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부등식을 만들 건데 보통 이제 약간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어디까지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 어디 부분을 모르는 곳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몇 개인지 모르는. 거기서 이런 식의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즉 가운데다가 전체를 쓰시고요. 여기 양 옆에다가 최소는 플러스 1부터입니다. 최대는 플러스 3까지고 이제 전체는 여기 사이쯤에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들며 얘를 푸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밑에 있는 62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사실 62번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네. 아마 교과서에는 62번 문제가 거의 똑같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문제일걸요. 중학교 때. 자, 이거 여러분들 방학 때 해본 적 있어요. 과학 부족 문제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서 그림으로. 이 그림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이번에는 의자를 묶고 있으니까 의자를 그리면 돼요. 의자를 좀 적당히 그린 다음에 뭐 비슷한 문장이 나오죠.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약간 추리를 하면 범위가 생겨요.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원아, 피곤하면 알지? 식세워 봤어? 봐줄까? 못 세워봤네? 그치, 이거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7명씩 만들면 한 개 남는다고 했잖아. 이제 이게 원래 약간 오리지널 문제야. 얘는 너무 정확히 알려줬고 남는다는 말은 여기는 몇 명 앉아? 이게 뭐예요? 0명? 아, 0에서 여기를 정확히 알아. 지금 정확히 아는 다니에요. 여기를 어쩌면 정확히 알 수 있나? 일단 근데 남는 거 알잖아.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문제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제 요것처럼 식세는 끝납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식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만. 자, 일단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는 뭐 교회인가요? 긴 의자. 자, 어쨌든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역시나 6명이 앉으면 몇 명이 남고요. 그것도 남는 건 줘요. 남고 그래서 더 앉았더니 뭐 이렇더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제가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주고 의자 좀 그리겠습니다. 적당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를 좀 적당히 그려줘야 돼요. 하나만 그리면 안 되고 좀 적당히 길게 그려줘야지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X개란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야.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에 얘 읽어보시면 6명씩 앉으면 7명이 남는다. 이 말 이해했어요? 6명씩 앉으면 7명이 못 앉고 바깥에 서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돼? 혹시 여기서 가요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를 알 수 있을까? 위에처럼 한 개를 알 수가 있잖아.
혹시 동진아, 우리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그럼 이거 학생 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의자랑 학생이 중요한 문제인데 의자는 x라고 둔 거고 학생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6x 더하기 7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장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요. 7명씩 앉혔더니 어떤 일이 생겨냐면 자, 여기서 약간 추리를 해야 돼요. 자, 의자가 한 개 남았더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대표 문제예요. 자, 추리 들어갈게요. 자, 의자가 남았단 말은 지원아. 자, 마지막에 요 자리에는 몇 명이 앉은 거지? 몇 명? 그리고 여기는요, 확정적으로 빵명이에요. 얘는 이제 남았으니까 앉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자, 요 자리는 송이야.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 7명? 자, 7명이나 보장 있나요? 자, 한 개가 남았대. 여러분, 지금 상상해봐. 선생님이 누가, 흔히 한남스 그러면 마지막은 빵인 거 맞잖아. 이 자리는 7명이라는 보장이 어딨죠? 예를 들어 이 자리가 5명이어도 한 개 남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4개여도 한 명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 문제는 이 자리를 모르죠. 이 문장만 가지고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아. 일단은 누가 앉아있겠거니 정도는 아는 거지. 이해돼? 다시 여기까지는 확정적이고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뼈대가. 아시겠죠? 즉 누군가 앉아 있을 거니까 최소 1명부터 맥시멈 7명까지 앉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추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너무 대놓고 나와 있고 이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뼈대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확정적으로 여기까지가 x 빼기 2개입니다. 총 x개인데 요거 2개 뺀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정이고요. 여기도 확정 0명. 여기를 골라서 부등식 만들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등식 어떻게 만든다고? 여기 쓸게요. 자, 가운데 보통 이 총 학생 수를 씁니다. 가운데다가. 그리고 양옆에 이제 부등식을 만드는데 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7 곱하기 x 빼기 2까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확실히 모르는 게 여기야, 여기. 요 끝에서 두 번짜리는 최소가 1명. 최소가 1명 앉는 거죠. 그리고 최대가 7명 앉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한 번 더 해볼 거야. 자, 밑에 문제 풀고 잠깐 자기소개 갔다 올게요. 자, 63번 한 번 더 해봐. 이해를 해봐. 여러분들이 이거 약간 추리를 해야 돼. 의자가 한 개 남았다는 거는 2개를 모른다는 거지. 동일이 이해했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고 물어볼래? 저기에서 왜 빼기 2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x 빼기 2지? 자, 총 몇 개라고 했어? 의자가? 저희 의자가 지금 몇 개인지 몰라서 몇 개란 말 대신에 x개라고 쓴 거야. 네. 그런데 두 번째 요 문장에서 제가 777 쓴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게 뭐냐면 총 x개 중에서 요 마지막 거는 빵명인 거 알고 있지? 네. 아무도 안 앉아. 한 개 남았으니까. 이 자리는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자리면 어쩌면 요거 2개를 뺀 여기까지는 전부 유명하잖아. 요건 다 7명 확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의자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몇 개일까요? 총 x개잖아. 네. 의자 몇 개 뺐어요? 2개. 2개 뺀 거니까 x 빼기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림 보고 한번 그림 보고.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리면 그냥 너무 어렵잖아. 항상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앞으로 63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진이도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10까지라도 세워봐. 난 다 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계산이 빠른 친구는 다 풀 시간까지도 사실은 이 정도면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이 문제도 공식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안 하고 풀 수 있어요. 대충 그림을 아니까. 대충 이제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문장 하나 있을 거고 총 개수를 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은 뭐 추리를 통해서 부등식을 만드는 문장이 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란 게 뭐 억지로 여는 공식도 있지만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많이 풀면 빨라지는 게 공식이야. 나도. 그런 경험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얘는 이해를 해야 오래 갈 거야, 기억이. 이걸 외운다 말도 안 돼요.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구나, 그림. 혜린이 이해했어? 지원이 어때? 수능은 좀 이해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식 만들 수 있겠어? 자, 한 번 더 해보고 자기스토리 가서 잠깐 유형 구경 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 오늘 또 분위기가 부정방정식 또 못하려나. 근데 부정방정식이란 거는 사실 뭐 중요도를 쓰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걔는 뭐 짜투리로 나오는 건데 일단 뭐 오늘부터는 내일 하면 되고 어쨌든 뭐 조만간 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읽어볼게요. 이거 아닌가? 밑에 문제구나. 자, 이번에는 사과로 바뀌었네. 일단 뭐 사과를 상자에 담을 건데 한 상자에 12개라면 또 남겠죠. 5개 남고 15개 남으면 또 뭐 이렇게 뭐 상자가 2개 남는데요. 상자가 몇 개냐? 똑같네. 자, 상자를 X라 줄게요. 상자를 적당히 그리세요. 사실 앞에는 조금 더 괜찮은데 뒤에를 좀 적당히 많이 그려줘야 됩니다. 뒤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 이렇게. 자, 얘를 제가 X개라고 두겠습니다. X개 여기까지. 그리고 읽어보시면 12개씩 담으면 사과가 몇 개 남는다? 5개가 남고. 자, 이거 지금 저희한테 동진아 뭐 주겠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잖아. 뭘 할 수 있게? 뭐의 개수? 자, 3세판이고 뭐의 개수? 자, 지원아 뭐 할 수 있지? 사과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12개씩 넣었더니 12x개 5개가 남았으니까 이게 총 개수예요. 또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부등식이 만들어져 15개씩 담았더니 자, 이번 문제는 2개가 남았다. 그래서 추리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두 상자는 남았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는 15개가 확정인 거고. 어쩌면 여기서 몰라서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 어쨌든 들어갔긴 했으니까 최소 1개부터 맥시멈 15개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만들 겁니다. 또 마무리 짓자면 자, 가운데다가 총 개수를 쓰시고요. 자, 양 옆에다가 추리량을 쓸 겁니다. 다시 한번 승우야. 자, 여기 몇 개죠? 여기 상자 몇 개예요? 자, x 빼기 하나, 둘, 세 개 뺀 거잖아. 자, x 빼기 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15개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간 색깔로 쓴 거는 요거는 확정이야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추리하는 게 들어간 거고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추리가 되는 거야. 마지막 상자를 모르는데 최소 하나 들어가잖아요. 최대 15개 들어갈 거고 그럼 당연히 총 개수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구성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자, 정리해보세요.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저희 자기스토리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는 165쪽입니다. 자, 페이지는 165쪽이고 자, 요거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유형 10번이 이제 요즘에 계속 마지막에 활용이 나와요. 얼마 전에 3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연립 부등식의 활용 똑같이 나오는데 자, 얘 일단 문제 보시면 58번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연속하는 세 홀수 뭐 이런 거 해서 푸시면 되는데 잠깐만 59번 가봐.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그 출처 말할 때
이제 몇 학년 때 배운다 이 말 하는데 사실 제가 요 근래 하는 말은 다 중2 때거든. 혹시 기억들 아세요? 2년 전에 중2 때 활용을 뜨겁게 달고 준 원래 이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소금물 농도, 뭐 거속식, 거리소금 그런 게 원래 여기랑 좀 궁합이 좋은데 근데 사실 고등부에서는 잘 안 나와 이 농도가 원래는. 근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오랜만이라 아마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하나 필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팁 정도만 드려볼게요. 일단 이거는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모르죠. 자 먼저 공식 한 두 가지 일단 아셔야죠. 얘를 풀려면. 그러니까 활용이 어려워지면 공식 같은 거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나와요. 자 공식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농도가 만들어져요. 일단은 이건 참고로 초딩 때 배운 공식이야. 그 다음에 요 식을 변형하시면 일종의 변형식인데 소금 구하는 공식으로 따로 외웁니다. 소금 구하는 공식을. 소금은요 기억나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어차피 요 식의 변형식인데 보통은 따로 외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랑 있던 친구들이 제가 소금을 풀 때 또 그림을 하나 그려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 읽어보시면 약간 이런 상황이야. 소금물 뭐 몇 프로짜리 소금물이랑 보통 막 섞죠. 뭐 몇 프로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뭐 아무튼 뭐 새로운 소금을 만들었다 보통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대표 문제가.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는 요 밑에다가 약간 표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 소금 우리가 필요한 게 요 세 가지거든. 요 세 가지로 표를 만드는 게 좀 푸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표에다가 주어진 정보를 다 채운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이런 이해했어요? 자, 조금만 더 하죠. 7%의 소금을 혹시 여러분들 이게 헬이나 뭔지 아세요? 그럼 이게 농도인 거 아시죠? 도와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7%인 거야. 뭐 말하자면. 그리고 얘가 12%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뼈대를 만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이번 문제. 즉 여기에 있는 두 개를 섞으면 새로운 농도가 나올 건데 조금 도와드리는 중 얘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봐 오랜만이라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겠다라는 문제야. 보통 부등식 문제는 뼈대가 나올 겁니다. 농도가 저기 사이가 되는. 그리고 요 500g은 자, 문맥상 여기 두 개를 섞은 여기 500g 맞나요? 자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누구야? 7%짜리 소금물의 양이니까 얘를 x라고 하자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돼? 보통 이걸 좀 쉽게 풀려면 요 표에다가 다 채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승우야? 자, 이 소금물은요 두 개를 뺀 거죠. 왜? 결국 이 소금물은 두 개를 더한 게 500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고 자, 농도를 알고 소금물을 알면 소금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위에 소금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겠죠. 얘도 만들 수 있고 두 개를 더한 게 여기가 되고 여기서 농도의 그릇이 만들면 식이 완성됩니다. 이런 느낌이랄까?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역 중2 애들은 또 20 정도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특별히 지금 뭐 그때랑 달라진 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2년 전이라 또 까먹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이용하면 자 나올 수 있어 시험에 몰라요 아무도. 원래 궁합이 좋아 여기랑. 이 표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나머지는 채워보시고 마무리 지어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시간 8분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15분까지 쉴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는 일단 부등식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 부등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